It's fun. It's exciting. It's your show. Red FM 신나는 토요일. And here's your host, Sung-Woo Kim. 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더 나은 희망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같겠죠. 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요, 지금이 참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잘 견뎌낸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에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새로운 희망을 전해드리기 위한 노래들로 골라봤습니다. CKYR 레드 FM 106.7 한인 라디오 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 잘되는 방송, 끼가 넘치고 연예인의 열정이 끌어넘치는 한인방송 레드 FM. 2013년 마지막 주 토요일, 저 김성호와 함께 희망찬 기분으로 음악여행을 한번 시작해보시죠. 첫 번째 곡으로 띄워드릴 곡은 박현빈의 대찬 인생과 버그의 맨발의 청춘입니다. 두 곡 모두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Keep Going On을 외치는 노래인데요, 다가오는 2014년 우리 모두 Keep Going On 하시자고요. 갑니다. 차고 태어나서 겁날 게 뭐가 있냐, 깨지고 박살나도 제대로 한판 붙어봐. 딱 한 번 인생인데 기죽고 살지 마라. 가슴을 활짝 펴고 멋있게 사는 거야. 세상 만사 그런 거지. 가끔 꼬일 때도 있지. 소주 한 잔 걸치고 이렇게 소리쳐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덤빌 테면 모두 덤벼봐. 깡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섭섭해. 한 번 뽑은 칼이라면 찔러야지. 호박이라도 까짓 것 어떠냐. 목숨 한 번 걸어봐. 대차게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실패를 하더라도 뼈 빠지게 한번 살아봐. 뛰는 놈 머리 위로 낮은 놈이 있다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 50보 100보니까 청춘이야 같다지만 불같은 열정 없다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 파김치 된 건 아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덤빌 테면 모두 덤벼봐. 깡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섭섭해. 한 번 뽑은 칼이라면 찔러야지. 호박이라도 까짓 것 어떠냐.
What's stopping you from doing more? Not having enough time or the right grades? Or maybe you don't know what's possible. At Bow Valley College, we get it. With full-time and part-time programs in high-demand careers, getting an education doesn't have to fit a strict schedule. Find out how at our open house Saturday, October 19th, 10 to 3. Tour our campus and enter to win an iPad or $1,000 towards your tuition. Visit bowvalleycollege.ca/open house. Learn more, earn more, do more. Bow Valley College. 여러분의 신나는 토요일은 로컬 뉴스, 게스트 초대석, 한국 뉴스, 영화 음악 소개, 사연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redfm.ca에서도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며 지난 방송은 캐코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청취가 가능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어지는 CKYR redfm 106.7 신나는 토요일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은 이메일 주소 sw@redfm.ca로 폰박스에서 제공한 카카오톡 아이디 redfm1067로는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redfm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CKYR redfm 106.7 한인방송 김성우의 신나는 토요일을 듣고 계십니다. 자, 다음 곡은 가난하지만이 남 부끄럽지 않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곡입니다. 민중가요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았던 이 천지인의 청계천팔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무척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감상을 해보시죠. 바람불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 물 셀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차 땀 냄새 가득한 거리요. 어느새 정든 추억의 거리요. 어느 핏발서린 미허가군의 험상궂은 욕설도, 어느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백열등 밑으로 어느새 물든 노래거리여. 우연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만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의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Do you have problems communicating at work? Need to prepare for a university or immigration English test? GEOS Languages Plus can help you reach your goals. We have small classes and a focus on communication. There are many courses available like IELTS, TOEFL, and General ESL, as well as evening classes. For more information and a free trial lesson, visit our downtown location at 1040 7th Ave Southwest, next to the Downtown West Kirby C-Train station. You can also visit us at www.geoscalgary.com. Don't forget to ask about our special promotions. Remember, at GEOS Languages Plus, your success is our success. The Korean Show on CKYR Red FM 106.7 every Saturday at 8 p.m. The Korean Show Shannon Toyoil is for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With your host, Sung-Woo Kim. 일어나. 아, 죄송합니다. 이 긴긴 겨울이 가고 희망찬 그 새해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음 곡을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김광석의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 일어나와 타이푼의 희망과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우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지나간 시간이야 Together baby let's go 준비는 할 건 없고 마음을 굳게 먹고 펼쳐진 너의 꿈을 향해 달려보고 솔로 마치 혼자라는 생각도 하지마 세상은 너의 무대 이제 시작이야 겁먹을 필요 없어 친구가 있잖아 Friends till the day that I die You and I 이제는 웃어요 하늘을 좀 보세요 너의 꿈을 펼쳐요 멋진 너의 꿈속으로 다시 해봐요 포기하지 마세요 넓은 세상 속으로 날아가세요 더 멋진 너를 위해서 이 꿈을 펼쳐봐요 이 세상 가질 때까지 여기서 널 지켜줄게 그래 이제는 웃어봐 꿈속을 펼쳐봐 넓은 세상 속 같은 곳 이제 바라봐 You let me go let me pass by 그 순간도 난 너를 잊지 못해 고마워 난 아직도 Don't worry girl 맹세해 난 약속해 언제나 네 곁에서 지켜줄게 내 맘속에 난 오직 너를 위해 매일 밤 기도해 Friends till the day that I die You and I 이제는 잊어요 힘들었던 과거를 너의 희망 속에서 꿈을 갖고 살아가요 함께 해봐요 슬픔은 다 잊어요 언제나 널 믿어요 꿈을 이뤄요 더 멋진 꿈을 위해서 더 높이 날아가요 이 꿈을 이룰 때까지 여기서 난 기다릴게 더 멋진 너를 위해서 이 꿈을 펼쳐봐요 이 세상 가질 때까지 여기서 널 지켜줄게 Calgary local news. 캘거리 한인회는 2014년 공식 첫 행사로서 1월 4일 오전 10시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시무식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교민 여러분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따뜻했던 캘거리 날씨가 다시 주말에 추워질 것으로 Environment Canada가 12월 27일 보고했습니다. Environment Canada는 이번 주말 내내 낮은 기온을 예측했으며 한랭 전선이 알버타주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 밤 영하 18도와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며 약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번 2013년 7월부터 캐나다 이민부 장관인 크리스 알렉산더는 2014년엔 이민 과정 소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비자를 받는 작업은 2015년까지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지원자들은 6개월 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노력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리맥스는 2014년을 기점으로 캘거리 주택시장은 계속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올해 캘거리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은 캐나다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타운하우스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작년 2012년 평균 30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타운하우스들이 올해 32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로컬 뉴스 정태건이었습니다. 캘거리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캘거리 한인회 회장 정성엽입니다. 캘거리 한인회는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체성을 이곳 주류사회에 알리고 교민들의 권익과 화합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403-216-4600으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calgarykorea.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껏 돕겠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모든 임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연간 30불의 한인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halia, how are you? I am Yun's Martial School Master Yun speaking. How would you like to keep sound body, sound mind, along with self-defense, such as discipline, confidence, and manner? Then join us at Hapkido Yun's School. We will take care of you and your family, especially your children. Thank you. Shukriya. 감사합니다. Please visit our website www.hapkidoyun.com. Email instructor@hapkidoyun.com. Please call 403-273-5900. 금주의 게스트 초대석. 자, 요즘에 아주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호불호가 확실히 나뉘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역시 존 혼님을 모시고 2차 세계대전 잔혹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안녕하셨나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자, 세계 2차 대전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럽 전선만 제한해서 잘 알려진 얘기는 가감히 빼고요. 네. 원래 방송 취지대로 전쟁 비하인드 스토리를 집중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하면 먼저 아돌프 히틀러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1923년 아돌프 히틀러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또한 저는 2016년 독일 나치즘의 부활 내지는 파생적인 민족 우월주의 등등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 2016년도예요? 네. 이 나치즘 부활 운동과 연도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무슨 근거라도 있으신가요? 1923년 11월 8일 밤 독일 바이렌주 뮌헨의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절친 중 아마 이름들이 귀에 익으실 겁니다. 추후 나치 독일의 공군 원수가 되는 헤링만 괴잉, 그리고 국부장관까지 입각하는 루돌프 헬스라는 나치당의 실력자들이 미완의 쿠데타를 일으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국가 전복 미수 사건이지만 히틀러와 그 절친들은 겨우 9개월 후에 석방이 되는데요. 9개월 만에. 이때 히틀러를 최소한 정치적으로 제거만 했었어도 아마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나치의 영향권이 독일 내에서 그만큼 커져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특정 연도인 2016년에 별다른 움직임을 예측할 만한 특별한 이유와 이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9개월 콩밥 드시면서 갱생 생활을 하고 있는 큰 집에서 히틀러가 중얼거리고 루돌프 헬스가 받아쓴 나치당 당원의 필독서로 널리 알려진 히틀러의 자서전 마이 캄프, 즉 나의 투정이라는 책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책은 1945년 히틀러가 자살한 뒤부터 독일 바이렌주 정부가 이 책의 저작권을 소유하는데요. 패전 이후 사회적 금수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런데 독일의 저작권법상 70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 2015년 이후에 다시 출판이 가능해집니다. 아하. 아마 이 책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크고 작은 파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네요. 이 아돌프 히틀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유태인 학살 사건 뭐 대표적인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왜 히틀러가 유태인을 그렇게 증오를 하고 왜 그렇게 잔혹하게 했을까 궁금합니다. 네, 독일 유태인들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독일에서 출산과 사업을 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이들은 1차 세계대전 패전국 배상금으로 야기된 경제난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진 독일에서 고리대금을 포함한 금융계를 비롯하여 의학, 법제, 독일 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유태인들은 독일 국민은 자신들의 돈을 벌어주는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융합될 수도 없었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리대금이 문제가 됐던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미움을 서서히 받기 시작한 유태인들은 나치가 정치적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 친영국 성향의 유태인을 독일 국외로 추방하려 하자 당시 독일의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유태인들이
독일 정부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세계 유태인 경제 연합회 회장인 운터마이너가 앞장서서 전 세계적으로 독일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자 아하. 처음에 유태인들에게 별 거부 반응이 없었던 히틀러도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돌아서는군요. 더 결정적인 것은 2차 대전이 시작되자 일부 유태인이 연합군과 결탁해서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행위가 발각되자 히틀러는 드디어 모든 유태인을 수용소에 격리, 수용하게 됩니다. 네. 유럽 전역에 만연됐던 반유대주의가 나치의 집권과 함께 극우 아리안 민족주의와 맞아떨어지면서 유태인 대학살이라는 홀로코스트라는 첫 추진력을 얻게 되죠. 추후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으로 발발된 제2차 세계대전의 진행과 함께 그 형태를 달리해가며 심화돼서 일명 인종청설 이퀄 최종 해결책이라고 귀결됩니다. 자, 이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희생된 유태인의 숫자가 대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나치와 공산주의, 동성연애자, 집시, 장애인, 소련 전쟁포로, 프로메이슨 그들이 원치 않은 분류들을 함께 유태인과 학살합니다. 거기에 동성애자도 또 포함이 됐었네요. 예. 이들은 어허. 대부분 집단 수용소에서 조직적으로 학살되는데요. 장애인의 경우는 안락사 방법으로 5만여 명이나 학살합니다. 아이고. 종전의 홀로코스트에 의한 사망한 유태인 수는 약 600만 명이고요. 어이구. 나치의 탄압에 의해 죽은 비유대인을 포함할 경우에는 900만 명까지 언급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종전 후 희생자 수에 대한 과장 부분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되죠. 한 예로 가스 독설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추모 기념 석판에는 원래 40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90년 이후 150만 명으로 수정한 석판으로 교체되기도 합니다. 대폭 줄여버린 그렇죠. 예, 전쟁 중에 이 상대국 출신 국민을 격리 수용하는 예는 이 미국에도 있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진주만 공격 후 미국은 스파이 활동 차단 명목으로 재미 일본인을 격리시키는 일이 있는데요. 독일의 유태인 학살,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유언비를 터뜨려 조선인 3만여 명을 학살한 것과 같은 참상은 미국에서는 다행스럽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전쟁 초반에는 독일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밀리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던 독일은 당면한 시대의 양상을 뛰어넘는 무기, 장비, 전술을 사용해서 기습을 달성함으로써 예. 압도적 승리로 적을 제압한다라는 독일의 전설적인 장군 엘리히 폰 만슈타인이 창시한 근접 이론이 기본 전투 개념이었습니다. 근접 이론. 바로 이 개념의 강력한 기갑 타격 부대의 역할을 강조하여 추가한 전략 브리크스 클릭, 즉 전격전이나 독특한 전략을 만든 하인스 비헬륨 구델리안 장군이 초반 독일군의 파죽지세의 진공을 책임졌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자님 혹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장편 소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라는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저는 영화로도 봤습니다. 그 게리 쿠퍼하고 또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을 했던. 네, 바로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스페인 내전이 1936년 발발하는데요. 네. 파시스트인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 일으킨 이 내전에서 프랑코 측 후방 지원을 한 독일이 자신들이 자랑하는 전격적 전략, 새롭게 개량된 신무기 실험 사용 결과 승리함으로써 자신감이 충만해진 독일은 그들의 1차 세계대전 이후 상실한 옛 영토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후 폴란드,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지역, 독일과 국경을 접한 베네룩스 삼국, 즉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점령한 후에 프랑스로 진입합니다. 추후 북아프리카까지 전선을 확장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내전이 연습 게임이었고 2차 대전이 이제 본 게임입니다. 그야말로 뭐 파죽지세였겠군요. 그렇죠. 사회장님은 게임이나 운동 경기 중에 지고 계신다면 일정 기준점 이상 더 이상 양보 못할 때 이것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있지요. 만약에 잃게 되면 그냥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1936년 당시 프랑스 국방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요청에 하여 독일의 침입을 막고자 독일과의 국경에 쌓은 긴 요새입니다. 1927년 9년 동안 세워진 이 방어 요새는 벙커 형태로 독일군이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의 최후 방어선인 셈이죠. 현대로는 넘지 못하는 선 등 표현으로 사용하지만 당시 1940년 독일은 예상을 깨고 벨기에로 먼저 침입한 후 우회해서 프랑스를 침공함으로써 마지노선을 전혀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네요. 전쟁에 얽힌 이야기도 참 흥미롭습니다만 이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했던 그런 많은 일화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시간이 재미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신청하신 음악 한 곡 들으시면서 2차 세계대전 얘기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KCM의 안녕입니다.
그때 시간 모두 내 곁을 떠나고 사랑했던 그대마저 내 곁에는 없고 차가운 바람만 불어오네요. 자고 나면 그대 생각이 나 눈물부터 내 앞을 가리고 그대밖에 모르던 난 어떡해. 그대 사랑하지 말아요. 다른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그댈 바라보는 내 맘이 너무 아프잖아요. 나를 사랑할 순 없네요. 모든 걸 다 잃어도 난 괜찮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돌아와줘요.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풍경도 내 귓가에 들려오는 저 노랫소리도 입 맞추던 그 거리도 다 그대로인데 그대 하나만 편한 것 같아요. 내일이면 그대를 잊어야지. 떠난 사람이 집 보내야지. 다시 그리움에 무너지네요. 그대 사랑하지 말아요. 다른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그댈 바라보는 내 맘이 너무 아프잖아요. 나를 사랑할 순 없네요. 모든 걸 다 잃어도 난 괜찮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돌아와줘요. 이제 못 보는 거죠. 다시 못 보는 거죠. 정말 두 번 다시는 사랑하지 말아요. 다른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그댈 바라보는 내 맘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대 날 잊지 말아요. 나를 사랑 안 해도 난 괜찮아요. 보고 싶어. 내가 사랑한 사람아. 자, 저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으로 기록되는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유럽전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이제 참전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주요 전선이 하나 더 형성이 됩니다. 바로 독일이 이오시프 바사리 오노비치 스탈린이 장악한 소비에트를 침공함으로써 형성된 동부정선입니다. 세 개의 집단군으로 구성된 독일 병력은 우크라이나의 지하 자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와 코카사스의 유전시대, 시베리아의 산림 자원 확보를 세 개의 목적으로 1941년 6월 22일 바르바로사 계획이라는 작전명으로 시행하였지만 혹독한 소련의 추위를 만난 독일군은 후퇴하게 됩니다. 새롭게 형성된 동부전선은 히틀러의 전쟁, 작전 큰 차질차기 야기시키고 결국은 나치 독일의 중요 패배 원인이 됩니다. 자, 결국 이제 독일군의 파죽짓의 파워가 꺾이게 되는 그런 계기로 또 봐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포기할 독일이 아니죠. 그 이듬해인 1942년 봄에 하계 공세라는 작전을 다시 전개하게 되는데요. 독일이 이때부터 처음에 잘 나가다가 별 이득도 없는 스탈린그라드라는 곳에서 지루한 시가전이 개시되면서 다시 전세는 소련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 중요 이유는 주로 전격전이라는 작전을 선호하여 뛰어난 기동력이 돋보였던 독일군에게는
시가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이 파죽지세의 진격엔 그 약점이 있네요. 스탈린 땅이라는 뜻을 상징하는 단순 공업지대를 단지 스탈린 이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기세를 꺾기 위해 예. 쓸데없이 점령을 고집하다가 결국 독일은 후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실패로 수세에 몰린 독일군의 전략적 결단으로 있는 병력 없는 병력 다 끌어모아서요. 크루스코라는 곳에서 사상 최대 전차전을 벌립니다. 예. 이때 맞붙는 독일의 주력 전차는 지금도 명품이라 평가받는 퀘이 히스티거2 펜저 파우스트러 타이거 전차이고요. 예. 소련은 T-34 전차입니다. T-34 전차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섬세하고 두꺼운 장갑을 자랑하는 명품 전차 타이거 탱크는 공장에서 마구 찍어내는 싸구려 탱크 T-34 인해 전술에 당하고 맙니다. 아하. 이때부터 동부 전선에서 독일은 소련에 완전히 밀리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소련은 차후 이 전차를 북한에 제공합니다. 북한에? 예, 한국 전쟁 시 대한민국 침략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전차로 역사의 이름을 2번 남기게 되죠. 그렇군요. 그때 소련제 탱, 그게 그렇죠. T-34였군요. 네네. 한편 독일과 소련이 사생 결단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생뚱맞게 19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그렇죠. 미국이란 잠자던 거인을 깨워 독일에게 결정타를 던지게 합니다. 그 후 미국과 독일은 아프리카 전선에서 조우하게 되죠. 참 이 독일 입장에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대략 악수를 참 미워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덕분에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반격이 본격화됩니다. 그렇군요. 1943년 7월부터 유럽 남쪽의 문제와 베리토 무솔리니의 꽁지를 잡으러 이탈리아에 상륙하여 1945년 5월에 완전 정복합니다. 한편 이 사이 매우 중요한 작전 하나가 전개되는데요. 1944년 6월 6일 연합군 총사령관 드와이트 데이비스 아이젠하워 장군 지휘하에 유명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펼쳐집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 독일군은 아프리카 전선에서 뼈아픈 철수를 감내한 에르빈 요한네스 오이겐 롬멜이라는 장군이 노르만디 방위 사령관을 담당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이미 롬멜 장군은 독일의 패배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롬멜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 참 그 전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재현해 놓은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역시 사회자님은 영화의 달인이십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정식 군사 작전명은 오버로드 작전이고요. 상륙 포인트는 5군데였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5군데 흩어져서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그리고 소울드 해변으로 명명된 지역에 상륙 작전이 전개되는데요. 그중에 주노 해변은 저희가 친숙한 캐나다 부대가 작전을 펼친 곳이고요. 가장 치열한 전투와 희생자를 가장 많이 양산한 오마하 해변이 바로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 첫 도입 부분에서 재현된 상륙 작전 해변입니다. 그렇군요. 그 영화에서 보면 이 상륙하는 연합군의 희생자가 이게 보면은 독일군이 쏘는 그 기관총에 의해서 거의 다 이렇게 사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륙 부대에게 치명적인 공세를 가할 수 있는 무기는 기본적으로 기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독일군이 사용한 MG42 다목적 기관총은 분당 1200발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1200발. 분당 1000발이 넘어가면요. 인간의 귀로는 탄환이 발사되는 소리를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천을 찢는 듯한 소리를 들립니다. 우리 M16도 자동으로 놓고 쓰면 거의 뭐 안 들리는데. 그렇죠. 덕분에 MG42는 히틀러의 전기톱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모든 전선의 독일군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았지만 반대로 연합군에게는 증오를 극대화하는 공포의 기관총이었습니다. 자, 이 롬멜 장군은 참 유명한 지휘관인데요. 왜 노르망디를 못 지켜냈을까요? 롬멜 장군 별명이 아마 사막의 여우. 그렇죠, 사막의 여우. 사막이 아닌 곳에서 싸웠기 때문에 진 거 아닐까요? 농담입니다. 말이 되네요. 사실 독일군은 연합군의 상륙 지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방어부대를 여기저기 분산 배치했기 때문에 방어망이 두껍게 구축하지를 못했죠. 그랬겠네. 반면 연합군은 한 곳을 집중 공격했기 때문에 독일의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히틀러가 명령해서 방어해야 할 지역이 3,860km에 달했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지휘관이라도 완전하게 방어하기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죠. 그러네요. 불가능했겠네요. 3,860km라. 자,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연합군 승리의 단초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워낙 유명해서요. 세간의 입에서 묻혀버린 작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노르만디 상륙 작전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44년 6월 22일 소비에트가
바그타티온 작전이라고 전개를 하는데요. 독일군을 독일 본토까지 밀어내고 끝내 베를린을 점령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종전시킵니다. 자, 베를린을 점령한 군이 소련군이었나요? 네, 그렇죠. 아, 그러네요. 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던 히틀러가 이 자살을 최후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독일의 괴멸, 북아프리카 전선의 상실, 암살 미수, 미국의 참전, 예. 이런 것들이 더 두꺼워진 연합군의 진공으로 절망한 히틀러는 베를린 벙커에서 그의 최후의 애인이었던 에바 유명하죠. 파울라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린 후 4월 30일 그녀와 함께 동반 자살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하죠. 하지만 자살 직후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시체는 유언에 따라 측근들에 의해 화장되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뭐 아직까지 살아있다, 뭐 그 이후에도 살아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독일의 공식적인 이 항복 날짜가 이 역사책에 나오는 것처럼 1945년 4월 30일인가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아, 그래요? 히틀러에 의해 후임으로 임명된 칼 데니츠 제독을 수반으로 하는 독일 정부는 5월 8일이 돼서야 연합군에 항복합니다. 아하. 이로써 1939년에 시작된 유럽 전선의 전쟁은 끝이 났으며 전 세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나치 독일은 공식 멸망합니다. 야, 마침내 참 나치 독일이 패망함으로써 이제 유럽은 그 바라던 평화가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대가는 실로 엄청났죠. 살육의 시대의 결과는 전사자가 2,500만 명, 어이구. 민간인 희생자도 약 3천만 명에 달합니다. 대단합니다. 다음 주에 언급할 일본 제국의 만행은 더 예. 심한데요. 1937년 중국 침략 때 예. 난징 등에서 대학살을 감행하고 겁탈과 방화를 일삼아서 수십만 명의 난징 시민을 무차별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1938년부터 여러 나라의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까지 한 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건데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거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면에 연합군 측도 미국이 1945년 3월 10일 날 예. 일본의 도쿄와 그 주변 수도권 일대를 대규모로 폭격한 이른바 도쿄 대공습에 감행해서요 15만 명이 살상되고요. 같은 해 8월 6일과 9일에 각각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공격을 감행해서 약 34만 명을 살상합니다. 아, 일본도 희생이 만만치 않았네요. 영국 공군과 미국 육군 항공대는 독일의 드네이텐과 뮌헨 공습을 감행해서 각각 20만 명을 사살하고요. 특히 전쟁과는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피해가 너무 심했다는 점이 오늘 함축해서 말씀드린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역사에 기록된 작은 흔적들입니다. 야, 이 숫자로 봐도 뭐 20만 명, 34만 명이 참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숫자인데요. 오늘은 참 이상하게도 씁쓸한 여운이 많이 남는, 다음 주에 저희가 언급할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 지금 유럽 전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태평양 전선도 더욱 마음을 참 이렇게 야리게 할, 죄송합니다. 야리게가 아니라 점이게 할 이야기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독일에 의해서 자행된 이 망상적인 유럽 전선에 대해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루하고 끔찍했던 한 미치광이의 광대짓을 겨우 멈추게 하였으나 그 결과로 이념의 대립이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은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합니다. 하지만 유럽이 그런대로 발전하고 다시 화합할 수 있었던 계기는 철저한 반성과 재벌 방지의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확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전범 귀신들과 1대1 미팅하는 거나요. 야스쿠니 신사의 신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젠틀먼이라고 해석하는 현실이 너무 암울해서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네요. 참이 너무나 이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제2차 세계대전 이렇게 관련돼서 역사를 들어본 우리 오늘 한인 방송 특별기획 한국전쟁 정정 60주년 세계전쟁사 8부작 제5부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 편을 들으셨어요. 오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하시며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CKYR 레드 FM 106.7 신나는 토요일, 현재 지금 시각은 8시 50분 32초 34초로 넘어가네요. 현재 기온은 마이너스 14도, 체감 온도는 오 마이 갓 22도입니다. 마이너스 22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한국 뉴스 들어보고 갑니다. 주간 간추린 한국 뉴스. 한국
한국철도공사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노조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 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 원을 합쳐 116억 원이며 코레일 관계자는 일주일 정도면 법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압류 신청 이유에 대해 파업을 입은 손해에 정당한 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세입 예산안의 보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위 산하조세위원회는 여야 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세소위원회는 29일까지 최종 단판을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안녕들 하십니까 데자부 열풍이 영국 BBC 방송에 소개됐습니다. BBC 방송은 한국사의 정리해고와 자살 문제를 조명한 한국 학생들의 데자부가 전국적인 항의운동을 촉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열풍은 고려대생 주현우 씨가 데자부를 붙인 뒤 일주일 만에 데자부가 30개가 붙었으며 고등학생도 정치교육 문제를 비판하며 데자부 행렬에 동참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예고된 대로 상설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능과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이와 맞물러 국가안보실의 조직도 확대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청와대는 개편안에 따라 과거 참여정부 당시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갖게 됐으며 NSC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정부가 대일 외교 기조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외교 기조가 상당하게 흔들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보년 새해 첫 일출이 보려고 강원 동해안으로 향하는 차량이 50만 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오늘 31일부터 내년 1일까지 이틀간 동해안 일출 명소를 찾는 해맞이 차량은 지난해보다 1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출 전망이 좋은 휴게소에서는 소망 풍선 띄우기, 사물 놀이터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들도 마련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국 뉴스 임건희였습니다. What's stopping you from doing more? Not having enough time or the right grades? Or maybe you don't know what's possible. At Bow Valley College, we get it. With full-time and part-time programs in high-demand careers, getting an education doesn't have to fit a strict schedule. Find out how at our open house Saturday, October 19th, 10 to 3. Tour our campus and enter to win an iPad or $1,000 towards your tuition. Visit bowvalleycollege.ca/open house. Learn more, earn more, do more. Bow Valley College. 자, 오늘도 신나는 토요일 벌써 참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쉽네요. 이 밝아오는 2014년 더욱더 희망차고 그리고 또 멋진 운명을 개척해 나가시는 우리 한인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우리 캘거리 또 전 캐나다 전적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기체의량 만강하시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가정의 행운과 행복과 축복 많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한창 뜨는 노래인 별에서 온 그대 가장 핫한 그런 드라마이기도 하죠. OST 린의 My Destiny 너는 나의 운명이라는 노래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청취 쭉 약속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저 김성우와 함께하는 신나는 토요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가 조승희, 엔지니어 나채연, VJ 민상원, 진행은 저 김성우였습니다. 다시 허락한다면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곁에서 그대 불러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보면서 이렇게 소리 없이 불러봅니다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대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대 You're my delightable 그대는 영원한 나의 사랑이죠 내 곁에 다가와줘요 난 아직 서